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극도의 위험 회피가 나타나며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11% 급락한 23,592.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8% 하락한 2,545.94에, 나스닥 지수는 2.27% 급락한 6,753.7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부상하며 14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6% 급락한 49.88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점은 51.87달러였습니다. 12월 미국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12월 주택시장 지수는 56으로 전월 60보다 하락했습니다. 2015년 5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주택시장 침체는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초기 지표라고 분석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월 중순으로 브렉시트 협상안 표결 일정을 다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하원의 많은 위원이 조만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1월 7일 시작되는 주간에 투표와 관련된 논의에 복귀해 그 다음 주에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207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어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이 반도체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66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제 세계가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중국이 내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번 해의 경제 그리고 내년의 경제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게 되는데 시장의 영향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시가총액 규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줄었지만은 반대로 조선업은 늘었는데요. 이외의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그리고 실내 면세점 증설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조정장이고 베어 마켓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주도 급락을 했고 또 오바마 케어 이 위헌 결정 소식과 함께 헬스케어주도 일제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와 하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코멘트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일 한국 시장은 선반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 열렸을 때 주말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한국 시장 거래소는 보합이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폭락을 했었죠. 한국에서. 그것들은 미국에서 이제 뉴스 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전망들이 꺾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들 하락을 선반영했습니다. 지난주 만에. 그래서 어제 거래소는 좀 큰 폭의 하락 없이 지나갔던 것이고요. 또 하나 코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잖아요. 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코스닥 하락은 바이오 섹터들이 선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바로 미국 14일 발표가 됐던 미국 연방법원에서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과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하락은 이미 한국 시장은 전일 선반영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반영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반응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아침에 모든 지표들을 쭉 살펴보니 미국이 떨어지는 만큼 물론 이제 연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침 시작 절에는 미국만큼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충격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 미국 시장만큼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미국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으로 완전히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국과 이머징 마켓은 언제부터 빠졌죠? 2018년 2월 이래로 지수는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7월 이래로 급락을 했고 10월 이래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인 미국 경기가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주니 드디어 유가도 빠지고요. 그러고 나니 달러도 약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인데 일단 먼저 미국 시장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2%대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조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것을 조정장으로 일컫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이후 처음이냐? 2016년 3월 이후로 이런 조정장에 빠졌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야죠. 과거의 시뮬레이션은 2016년 3월 이후 계속 빠졌나요? 조정장 이후에? 그건 아니었죠. 2017년에 상당 부분 올랐고 2018년까지 랠리를 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장이라고 계속해서 빠지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빠진 것들을 따져보면 중국 산업 생산 부진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표들도 이제 슬슬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S&P 500은 14개월 내 제일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 수익률로는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18, 19일 날 있을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 한국에 반영이 되겠죠.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히 반영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지표들이 빠졌느냐라고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12월 지수가 22.3 전월 20.3에서 10.9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충격을 받을 만하고 19개월 만에 최저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관련 지표도 빠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포착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기 흐름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발적으로 부동산에도 꺾였다라는 말씀을 과거에도 몇 번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요. 12월 주택 시장 지수는 56이었습니다. 근데 전월은 60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2015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전망치도 61이었으니까 전망치 대비로도 한 5포인트 정도가 더 빠졌고요. 3.5년 만에 가장 낮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워낙 중요해요. 여러 가지 금융시장 중에서 심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고 미국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이 이렇게 20%씩 빠지니까 다른 지표들도 상당히 영향을 좀 받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심리 지표들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연준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대략 한 목요일 정도에 반영이 될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짧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해라, 동결해라, 그리고 올리지 마라라고 하고요. 또 FOMC는 지갈길을 가죠. 물론 정치적인 영향을 받습니다만 FOMC는 지갈길을 갑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냐면 1940년대에 부터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데 자리 잡은 과거 FOMC의 역사를 살펴보면 에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되면서 과거 재무부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던 분위기였던 미국의 FRB가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그 2차 대전과 한국전을 치르면서 그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FRB가 그런 돌파를 하면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온전히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B는 29년도에서도 실수를 한번 했고 80년도에도 실수를 했고 그리고 또 그린스펀 의장 때는 너무 금리를 낮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실수를 하는 거고요. 일단 FOMC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인데 일단 12월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72.3% 정도로 금리 인상 25bp 올릴 거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리 안 올리는 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지표들이 막 빠졌잖아요. 근데 경기 지표 상당히 폭이 좀 크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금리를 안 올린다면 뭐냐면 FOMC가 그동안에 연초와 연중에 얘기했던 과열을 우려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냉각이 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는 한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죠. 그러면 금리를 안 올렸다라는 건 미국 금리가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올랐겠죠. 동결치면 단기적으로 올랐다 미국 경기 진짜 안 좋네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동결을 치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크게 오를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오히려 현금화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FOMC가 관련해서 2018년은 원래 계획대로 간 거예요. 4번의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갔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점도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점도표상으로는 내년도에 금리를 3번 인상할 거라는 거죠. 근데 3번 인상을 할 거냐는 거예요. 신흥국은 이미 경기가 이제 맛이 갔는데 미국 시장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3번 올리면 어떻게 되죠?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FRB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네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나중에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은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시장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은 금리 올리고 나서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와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넓은 폭의 중립금리 바로 아랫단까지 올라온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해 줄 것이냐. 즉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무슨 말인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내년도 3번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게 되면
오히려 내년 초에 이번 그 조정장이 다시 반등장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월달, 2월달까지의 시장 분위기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번 주에 있는 겁니다. 미국 FOMC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빠지게 될 때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은 오바마 케어의 위헌 판결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유가가 $50 이하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2017년 10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인데 바닥에서 올라온 이후로 처음인데 그만큼 이것은 경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유가도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때의 유가하고 조금 다른 게 물론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유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미국 달러도 96대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97 가던 게 96점 중반으로 떨어지는 달러 약세인데도 유가가 약세라는 것은 경기가 약한 흐름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과연 연준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국제결제은행이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워딩 그대로 말을 하자면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 더 많은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절을 넣었습니다. 미국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 측도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머니의 시대가 끝난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부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정리해 주셨고요. BIS의 클라우디오 보리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한 것은 이제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이나 금융시장 충격이 양적 완화의 시대가 끝난 데 따른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겁나게 경고한 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특별히 저는 이런 양적 완화에 의해서 시장의 소위 말하는 버블이 2019년까지 가고 2020년에 대재앙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어떤 기대치가 반영된 전망이었던 것이고요. 연준이라든가 국제 금융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 내가 시장을 핸들링할 수 있는 통제력과 어떤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어떻게 할까요? 버블 가고 그다음 망해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 정상화가 버블 오기 전에 통화 정상화, 즉 긴축을 시작하는 거죠. 돈을 많이 풀어놨던 것을 회수하는 과정들을 시작을 해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행위고 정상적이고 이성 합리적인 행위인 것이고요. 그것에 올해 신흥국들이 영향을 먼저 받은 것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도 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러면 얘기한 대로 통화 완화했던 것을 긴축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모든 시장에 빠질 것이냐? 긴축은 왜 하나요? 긴축은 경기가 위기였으니까 양적 완화했잖아요. 그럼 긴축은 왜? 경기가 상승하는데 경기 상승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 경기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고 또 하나는 돈 많이 풀어놨는데 어디서든지 돈을 많이 풀어내는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할까봐 두렵게 되는 것이죠. 자, 트럼프하고 FRB의 의장하고 왜 이렇게 싸울까요? 네, 왜 이렇게 싸울까요? 자, 보세요. 트럼프는 지금 돈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자기가 재선되고 자기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국도 다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활성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뭘로 해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을 어디서 써요?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인데 금리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 돈을 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채권 발행할 것도 못 발행하게 되죠.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거 허락도 받기도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는 게 좋아요. 돈을 가지고 SOC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FRB 의장은 어떻게 되나요? FRB 의장은 어디를 가든 달러가 흔해. 그래서 나 달러 필요하면 누구든지 그냥 한 뭉탱이 이렇게 쥐어서 줘. 그럼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앙이 오는 거죠. 달러가 무용지물의 화폐로 전락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당연히 FRB 의장은 이걸 막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씨름을 하는 건데
지난 1년, 2년간, 아니죠. 2011년 이후니까 굉장히 긴 기간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에 의해서. 근데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긴축에 의해서 그동안 좋았던 흐름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야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시장이 흔들린 게 큰 그림상의 흐름인데요. 자, 그러면 그 긴축 어떻게 경기가 죽여가면서 하나요? 그건 아니죠. 결국은 경기에 대응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향후에 이런 예상이 맞으려면 이건 경기를 좀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경기가 정말로 좋다면, 경기가 만약 좋다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돈 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사업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뭡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기가 과연 회복될 것이냐. 근데 지금은 경기가 그 신흥국에서 확실히 죽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신흥국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키가 무엇이냐. 근데 이것은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이슈와도 이어집니다. 중국이 내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게 됩니다. 올해 경제 그리고 내년의 경제 정책까지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이런 회의가 열린다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5 프로젝트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앞선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면, 지금 세계 경제에서, 그리고 또 주식시장 투자, 그다음 금융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여타, 특별히 신흥국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으니까는 중국이 미국과 싸우면서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GDP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순순히 오케이, GDP 성장률 떨어지니까 떨어진 대로 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6.5%였는데 5.0% 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한국의 그 중간재들, 화학주들 이런 것들은 일단 한번 쇼크 엄청나게 크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 건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럼 6.5% 가,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2018년 6.5, 2019년도 6.5 믿나요, 사람들이? 너희 떨어질 거 뻔한데 못 믿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6.5를 맞추려면 뭔가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지난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한국 주식시장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이고요. 결국 중국 시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설정될 것이냐입니다. 성장률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이 미국의 FOMC와 가장 중요한 FOMC와 더불어서 공작 회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지금 그나마 현재 입장에서 긍정적인 건 뭐냐면, 현재가 너무 나쁘다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FRB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게 만만치 않아졌다. 현실을 반영해 본다면. 그리고 중국도 부양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중요한 포인트와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FRB도 금리 인상을 좀 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6.5% 비슷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그것을 위한 경제 부양책을 친다면, 우리가 오히려 진짜 산타랠리를 딱 크리스마스 뒤에서 산타랠리를 하고 내년 1월까지의 랠리를 갈 수 있고, 이 부분들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고, 둘 다 안 되면 시장은 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회의에 앞서서 오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이 있는데요. 시 주석이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정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몇 년 전, 한 4, 5년 전부터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나요? 연말이 돼도 연말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막 12월 되면 다니는 길거리마다 캐롤송이 퍼지고 해서 막 시끌벅적한 좀 연말연시는 그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 저작권법 때문에 이런 그 앞에 레코드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가게에서 캐롤송을 함부로 틀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도 조금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저작권법 협회에서도 연말 12월, 1월 한 2달간은 음원법에 의한 저작권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 그런 그냥 여러 가수들이나 좋은 음악들을 틀어도 된다는 이런 규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이게 붐업이라고 느낌상 뭔가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연말연시는 푹 죽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전혀 받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는 어려웠고요. 오늘도 어려워요. 하지만 내일은 뭔가 될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은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거든요. 지금 국내 주식시장 지금도 어려운데 내일도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아침에 먼저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키워드는 모난돌이 정맞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국께서는 그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해주시죠. 네. 이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것은 이 정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조각하시는 분들이 뚝뚝 돌이 매끄럽게 둥그렇게 다듬어야 되는데 뭐가 툭 튀어나왔으면 그 튀어나온 부분을 정으로 쪼사가지고 밋밋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뭐냐? 뭔가 특출나게 튀어나오면 그것이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잠시 후에 다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왜 주식시장에 제가 오늘 키워드로 이 말씀을 드렸는지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뤄볼 이슈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규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증시에서 조선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들의 시가총액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수주가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휴대폰과 반도체 업종들의 시총은 크게 줄었는데요. 그런데 또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시장에선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연말이 되니까 각 증권사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큰 특징의 모습을 보니까 시가총액 상비 종목에 큰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 키워드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연말 시장 업종 차별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년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조선과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일부 디스플레이라든지 셋톱박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리포트에다가 시총도 연초에 비해서 크게 하락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선업종이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해서 무려 76%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1위 종목에 랭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건설주라든지 대북 경협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이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의 기대감을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셋톱박스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종은 시가총액 감소 상위 1, 2위에 랭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연초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 지금도 당연히 1위입니다. 하지만 시총은 연초 대비해서 무려 29%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4%가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되니까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체 평균 그 감소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68만 주 정도 저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그렇죠. 전반적인 시장 사이클은 최근 들어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포커스의 비중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S&W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S&W 같은 경우는 무려 350% 이상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되면서 증가율로서는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 나머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업종 전체 평균적으로도 약 76%가 시가총액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조선업종이 그동안 장기 하락을 보면서 이미 재작년부터 많은 조정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 들어서 이 조선업종에도 수주가 계속해서 해외 수주가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대북 경협 관련해서 철도 관련주들이 크게 시가총액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이 과연 내년도에도 지속될지 여부는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시가총액의 흐름에 큰 변화가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이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이 시내 면세점 등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어제 아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죠. 자,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에서 이제는 투자 주도 성장을 주도하겠다. 어제 청와대에서 경제장관 대책회의를 아주 연 이후에 그 제2기 경제팀이라 할 수 있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 내년도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그것이 이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자동차 소비세가 올해 말로, 개소세가, 개별 소비세가 올해 말로 종료되죠. 그런데 이것을 더 6개월 연장하겠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현행 5%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3.5%로 인하를 했는데요. 이 3.5%까지 인하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내 면세점 특허 허용 범위를 더 완화하겠다는 거죠. 누구나 이제 쉽게 면세점을 시내에서 오픈할 수 있도록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촉진, 그리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소재 산업, 그리고 중소협력업체의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도움이 기대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면세점 신규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예전에는 지자체별로다가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만 명 정도 증가시야지만 인하를 내줬는데, 이것을 완화하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추가 부행책도 굉장히 많이 내놨죠. 기부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부할 때는 그걸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향 기부 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 또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규모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더 확대함으로써 더 쉽게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 특히 또 K-팝을 활성화시켜가지고 K-팝 스타 참여 축제를 더 주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열겠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금 단체 비자 면제 허용국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였는데, 여기에다가 인도까지 추가하면서 또 광범위한 동남아 투자 여행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 그리고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DMZ의 생태 평화 벨트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 관광 상품부터 폭넓게 늘리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끼고 있는 이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3면이 해양 도시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 벨트를 특화시켜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런 다각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물론 조금 새로운 것도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 동안 회자됐던 것이었고, 역대 정부에서도 충분히 논의됐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경기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국민들의 손에 잡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소세 인하 연장 방침이 일부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세 하락 국면을 접어든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부품 업종, 그리고 중소협력업체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확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모두의 모난돌이 정맞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투자자들은 제가 주식시장에 참 많은 시간, 그 장시간 동안 종사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아니다 싶을 때는 한 템포 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왜? 나는 피해갈 것 같아요. 지금 소나기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럼 소나기가 내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우산을 쓰고. 근데 우산을 쓰면서도 소나기 오는데 막 들맞으려고 다닙니다. 다니면 어때? 그래도 젖죠. 신발부터 젖기 시작해서 팔 같은데 다 젖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우산을 썼다 하더라도 장시간 소나기 속에서 다니게 되면 옷에 피해 적게 마련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닌가. 주시장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나는 소나기 피해가지고 그 빗 사이로 막가 식으로 다니겠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말씀드렸는데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폭락 모습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실 겁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국내 시장 상승한 종목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며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이 연타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뭐가 났기 때문에. 종맞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여러 종목을 투자하실 겁니다. 근데 손해본 종목은 매도하기 힘들어요. 상승한 종목을 매도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도가 물량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종목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2%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 증시는 그동안 장기 10년간의 장기 상승장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락이 한두 번의 하락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시는 것이 어제 발표됐던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 경제 활성화 어제 발표된 그 대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홍남기 2기 경제팀이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SOC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거죠. 사회 간접 재무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민간 투자를 대거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개소세, 앞에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인하하면서 부품이라든지 소재산업, 중소협력업체 활성화 방안을 또 강구하겠다. 그리고 지금 지방부동산은 아주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침체 국면을 겪고 있는 지방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물 경기까지 적용이 돼서 회복되기까지에는 그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8일이면 우리 시간은 내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 지금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지금 약화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없이 국내 종합지수의 상승, 지수의 상승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4만 원이 붕괴된 이후 어제 조금 반등하는가 싶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오늘 현재 급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과연 외국계 리포트처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악화될 것이냐. 이 마이크론의 내일 실적 발표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18일, 19일 날 FOMC가 회의가 열리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기자회견. 근데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2%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보면요.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한 장입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죠? 내년도 몇 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더 중요하죠. 점도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까지 지난 9월 FOMC에서는 점도표에서 내년도에 3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나왔죠. 과연 이것이 3번 할 것이냐, 2번 할 것이냐. 이 점도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21일 날에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발표되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페드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방송 앞에서도 아주 좋은 의견 주셨네요. 내일부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죠.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해서 공산당 간부들 그리고 31개 성장 시장들이 모두 참석해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국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공작회의에서 설정된 방향이 내년 3월에 전인대에서 표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있을 중앙경제공작회의 향후 중국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이런 사항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어떻게 보수적입니다. 하지 마세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분석은 가슴으로 하고 머리로 하는 겁니다. 투자는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보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장 상승장이라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락장인 거죠. 그럼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보수적이죠. 현금이라는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미국 시장 급락 여파로 아침 시초가부터 개파락 출발이 예상되지만 혹여 반등을 보인다면 반등하는 즉시 그렇죠.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적어도 현금 비중이 50% 정도 여유롭게 가지고 가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물려있을 겁니다. 물려있다는 건 뭐죠? 매수한 가격보다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금 일정 부분 현금화 전략은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주식을 도저히 못 팔겠다 하면은 해지 전략으로서 인버스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소 우울한 얘기, 어두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고생 끝입니다.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합시다. 이런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에서는 좀 더 참고 기다리신다면 위기는 기회로 이어진다는 점에는 불문율입니다. 주시장에서도. 따라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실타를 좀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이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추위가 풀리니까 이제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오전에는 서쪽 지방 나쁨, 동쪽 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며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되도록 바깥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과 함께 먼지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도 안 좋은데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종일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7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막다가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과 울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10도, 대구 9도로 예년 수준을 1도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동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앞으로 특보는 남해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덜 춥겠는데요. 다만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